본격 IT 전산 지식 기초개념 강좌 Shared IT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9강 가상화 기술과 솔루션입니다. 클라우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가상화 기술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상화 기술이 발전해서 규모를 키워서 나온 게 이 클라우드라고 봐도 될 정도거든요. 1부에서는 서버 가상화 솔루션에 대해서, 2부에서는 데스크탑 가상화와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서버 가상화의 역사입니다. 서버 가상화는 1967년 IBM에서 메인프레임이 시스템 370에서 돌아가는 가상화 소프트웨어인 CP40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CP는 컨트롤 프로그램의 약자고요.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이퍼바이저라고도 부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999년에 VMware에서 인텔의 X86 프로세서를 사용한 PC와 서버를 위한 가상화 소프트웨어인 워크스테이션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X86 서버를 위한 본격 기업용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인 ESX 서버를 출시했습니다. ESX는 Elastic SkyX의 약자로 4.1 버전부터 ESXi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6.7 버전까지 나와 있고요. VMware가 개발한 ESX는 기업이 만든 제품이고 2003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젠 프로젝트라는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젠이라는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장표에는 없지만 2007년에는 KVM 커널 베이스드 버추얼 머신이라는 리눅스를 위한 오픈소스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공개됐고요. 그리고 200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서버용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인 하이퍼V를 출시했습니다. 서버 가상화 역사의 큰 줄기는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서버 가상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죠. 서버 가상화는 하나의 물리적 서버에서 여러 개의 운영체제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장표 왼쪽 이미지를 한번 봐주세요. 피지컬 시스템인 물리 서버의 경우 CPU,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가 장착된 하나의 하드웨어 하나의 OS를 올리고 그 위에 ERP, 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형태입니다. 하나의 물리 서버에서 하나의 OS만 올려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 구동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럴 경우에 서버 하드웨어의 CPU를 기반으로 한 그 컴퓨팅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CPU의 경우 자원 활용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아무튼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높은 사양의 고가 장비를 갖다 놨는데 장비가 가지고 있는 성능의 4분의 1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처럼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이 평상시 대비 유휴 자원, 즉 좀 더 여유 있게 자원이 남도록 세팅해야 만에 하나 DB에 많은 트래픽이 갑자기 몰리거나 아니면 방대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때 시스템이 뻗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스템의 자원의 20%만 사용해도 되겠지만 데이터가 몰리는 피크타임 때 70에서 80%까지 자원 활용률이 치솟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물리 서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평상시에 남아도는 하드웨어의 자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피크타임을 위해서 유휴 자원을 많이 확보해 두는 것 자체가 낭비니까요. 그 많은 서버를 전산실에 가득 들여다 놓고 실제 컴퓨팅 자원은 4분의 1도 안 쓴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항원환수 때문에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관리해야 할 장비가 많은데 그만큼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 여간 낭비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보고자 나온 게 서버 가상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가상화는 하나의 물리 서버에서 여러 개의 OS를 올리고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드웨어 위에 OS가 아닌 하이퍼바이저라는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고요. 이 위에 버추얼 머신이라는 줄여서 VM이라고 부르는 가상 머신을 만듭니다. 이 가상 머신 하나가 물리 서버 하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 4개의 VM을 올렸다면 이 4개의 VM이 하나의 물리 서버가 가진 컴퓨팅 자원을 나눠서 쓰는 겁니다. VM당 활용할 CPU, 메모리, 디스크 용량을 할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VM 위에 OS를 올리고 그 OS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게 서버 가상화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서버 가상화를 사용하게 되면 물리 서버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끌어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원 활용률이 기본 70에서 8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리 서버 3-4대로 운영하던 시스템을 물리 서버 하나에 서버 가상화로 올려서 운영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가상화는 노후화된 많은 물리 서버를 최신 사양의 신규 서버 몇 대의 VM을 올려서 운영하는 형태로 서버를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서버 통합 비율이 기존 1:3에서 많게는 1:10까지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 비율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덕분에 기존보다 하드웨어가 적게 필요하니까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기업 내부에서 메일용 윈도우즈 익스체인지 서버, 홈페이지용 리눅스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리눅스 개발 서버와 윈도우즈 개발 서버가 필요하다고 해보죠. 이 경우 물리 서버를 사용할 때에는 4대 각각 OS를 설치하고 각각에 맞는 환경을 세팅해야 됐지만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의 물리 서버에 VM 4개 올려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일단 물리 서버의 컴퓨팅 성능을 VM이 나눠서 쓰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물리 서버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차를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차 3대로 나눈 거로 볼 수 있으니까요. 물리서버에 장착된 CPU가 4개라면 VM 4개를 운영할 경우 CPU 1개씩 나눠져야 되고 메모리, 디스크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리서버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경우 상업용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가 꽤 고가라서 하드웨어를 새로 사는 것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냥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는 없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장점이 워낙 많아서 많은 기업들이 IT 전산실에 있는 물리서버의 가상화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서버 가상화 솔루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장표 우측의 X86 서버 가상화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보고서입니다. 3년 전 자료인데 이후 보고서는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마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면 VMware가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네요. 중간에 오라클, 레드햇, 시트릭스가 모여 있고요. 서버 가상화 시장에서 빅4라고 하면 VMware, 마이크로소프트, 시트릭스, 레드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도 지금 순서대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자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 서버 가상화만으로는 이제 분석하는 기간이 거의 없을 겁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트렌드가 완전히 넘어갔거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은 10강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전 세계 서버 가상화 시장에서 줄곧 압도적인 1위를 지켜온 솔루션은 VMware의 vSphere입니다. VMware가 2001년에 출시한 하이퍼바이저 ESX의 개량 버전인 ESXi에 가상 머신 마이그레이션, 복제, 보안, 장애 방지 등 기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기업용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현재 6.7 버전까지 나와 있고요. 하이퍼바이저인 ESXi는 무료라서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서버를 가상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업에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vSphere에 포함된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vSphere 라이센스를 유료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라이센스 가격이 좀 비싸서 서버 가상화를 도입하려다가 비용이 너무 비싸갖고 주저하게 되는 경우를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냥 뭐 공간만 허락이 된다면 가상화하지 말고 하드웨어 장비 더 사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V입니다. 별도로 유료로 판매되는 VMware vSphere와는 달리 하이퍼V는 윈도우즈 서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버 OS를 윈도우즈 서버로 사용한다면 가상화 소프트웨어인 하이퍼V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는 VMware보다 좀 더 나은데요. 덕분에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꽤 높아서 2014년에는 vSphere를 밀어내고 잠시나마 서버 가상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자의 PC 인증 및 관리를 위한 액티브 디렉토리, 메일 서버 앤 익스체인지, DB인 SQL 서버 같이 주요 시스템이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이라면 가상화 소프트웨어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윈도우즈 서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 가상화 하이퍼바이저만 따로 떼서 하이퍼V 서버라는 독립 제품으로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트릭스 젠 서버입니다. 2003년에 공개된 젠 프로젝트의 젠 소스 코드를 2007년에 시트릭스에서 인수한 다음에 vSphere처럼 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서 유료로 판매하는 제품이 젠 서버입니다. 과거에는 VMware, 시트릭스 양강구도였는데 지금은 시트릭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긴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레드햇 버추얼라이제이션입니다. 리눅스 기반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인 KVM에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레드햇이 개발한 vSphere 같은 기업을 위한 가상화 관리 기능을 추가한 제품인데요. vSphere의 리눅스 버전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서버 가상화에서 가장 유명한 건 VMware의 vSphere고요. 회사에서 IT 인프라 환경이 마이크로소프트 위주라면 하이퍼V, 리눅스면 KVM이나 레드햇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리고 시트릭스의 VDI를 사용하면 시트릭스 젠 서버를 사용한다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트릭스 VDI가 무엇인지는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9강 가상화 기술과 솔루션 제1부 서버 가상화 기술과 솔루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부에서는 데스크탑 가상화 기술과 솔루션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